최근 동두천시 턱걸이 마을에 조성된 마을 박물관이 순자 문화재를 개최해서 저희 취재팀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문화재는 마을에 이름을 남긴 두 미군 위안부 여성, 순자의 이름을 따서 마을의 풍습대로 꽃상여를 제작해 가마 행렬을 재현한 행사인데요. 이 행사를 통해 마을 박물관의 과제와 역할을 짚어봤습니다. 박미현 기자입니다. 네, 저는 오늘 동두천시 턱걸이 마을에 나왔습니다. 박물관이라고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웅장한 건물, 소장된 유물, 그리고 이를 관람하는 관람객. 이 세 가지가 박물관을 이루는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혹시 여기에 더해서 특정한 사건에 얽힌 개인의 기억, 그리고 이 기억을 담고 있는 지역 공동체의 참여도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박물관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를 에코뮤지엄이라고 하는데요. 이곳 동두천시 턱걸이 마을 박물관도 에코뮤지엄 사업의 일환인데요. 최근에 동두천시 이 턱걸이 마을 박물관이 순자 문화재를 개최해서 저희도 이를 취재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오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이곳을 다시 한번 방문했습니다. 같이 들어가 보시죠. 네, 자리를 옮겼습니다. 턱걸이 마을 박물관 내부로 들어왔는데요.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지붕 없는 박물관 김현호 단장님, 그리고 동두천시 문화체육과 최지호 주무관님 두 분입니다. 먼저 이번에 순자 문화재에 꽃상여가 나가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축제의 배경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꽃상여 재현을 한 이유는 당시 이 턱걸이 마을이 기주촌으로서 아주 유명했던 곳이고, 여기서 일하시던 여성들이 돌아가시면 여기서 같이 활동하고 같이 생활했던 여성들이 이렇게 꽃상여를 만들어서 동네를 한 바퀴 도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전해 들었고, 이제 그것을 재현을 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직접 꽃상여와 상여꽃을 만들어서 이렇게 꾸몄고요.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연로하셔서 상여를 직접 매지는 못하고 대신에 마을에 있는 젊은 여성들이 상여를 메고 재현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꽃상여를 재현을 하게 된 이유는 이 턱걸이 마을이 기지촌으로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목받지 못하고 마을이 굉장히 쇠락해 가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들이 경험했던 가치를 다시 되살리고 또 소중히 우리가 간직해서 우리 후대 사람들에게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마을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순자 문화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순자 문화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무관님? 네, 우선 동두천시가 이제 기지촌이라는 오명 혹은 그런 인식 속에서 아직까지 이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보 도시로서의 희생을 큰 괄목할 만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아직 진행 중인데, 이 순자 문화재를 통해서 마을이,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어떤 한국 사회, 그리고 동천 사회에 화두를 던졌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화해와 어떤 포용, 이런 가치를 보고 이 지역의 이제 주민들과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이런 활발한 축제를 직접 만들었다는 거, 이것들은 다른 축제에서는 또 보기 힘든 순자 문화재만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턱걸이 마을 박물관이 그 많은 배경과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 풀어야 될 과제, 또 역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일까요? 앞으로의 과제는 정말 주민들이 아직도 당신들이 살아온 역사에 대한 자긍심이 아주 무르익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지촌의 역사 자체가 수치스럽게 생각한 부분이 있고 빨리 지우고 싶어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런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이 결코 잊혀질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기록하고 또 후대 사람들에게 잘 전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경험이었다는 것을 주민들 입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이 앞으로의 과제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가들과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민과 함께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지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져야겠죠. 그런 조건들을 만드는 일에 지방 정부나 또는 뭐 경기도 차원 또는 정부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지 또는 지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주무관님, 앞으로 또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 네, 순자 문화재는 행사인데
이 마을 박물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주민들과 함께 했던 프로그램들이 선보이는 장소, 그리고 그 과정이 사실 이제 행사 당일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이 턱걸이 마을 박물관이 여러 활동들을 해야 되겠죠. 뭐 주민 아카이빙도 해야 되겠고요. 또 새로운 미래 가치가 뭔지 예술가들이 탐구하는 작업, 이런 것도 해야 되겠고, 동천시 입장에서는 사실 중요한 문화 공간으로 위치 지어지면서 동시에 이 턱걸이 마을 박물관의 성공이 동두천의 미래를 담도할 수 있는, 왜냐하면 동천이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위치가 이 턱걸이가 동천 내에서 갖고 있는 위치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동천시 입장에서는 어떤 성공 모델, 이게 기존의 역사를 긍정적인 미래의 발판으로 삼는 성공 모델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앞으로 지붕 없는 박물관, 이 에코뮤지엄이 나아가는 길 다 같이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면입니다.